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세포의 구조와 하는 일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영상입니다. 과연 세포는 마사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세포로부터 이루어졌죠. 바로 나라는 존재를 쪼개고 쪼개면 화학작용을 하는 세포로 남게 될 텐데, 이것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참 많겠지만 세포란 무엇인지 간략한 개념과 함께 마사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체는 세포라고 하는 기본 구성 요소부터 시작해서 그 수준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복잡하고 조직화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의 기본 구조 단위로서 이들이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할 때에 전체적으로 잘 흘러가는 조직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요새는 문명이 굉장히 잘 발달해서 줄기세포 배양이나 치매와 뇌질환과 관련이 크다고 하는 별세포와 같이 세포 융합 기술로 인류의 미래가 정말 발전돼 가고 있는 게 기사를 보면서 체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세포 윗 단계에는 조직이라는 티슈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조직들은 또다시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네 파트로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피부나 근육결, 신경계적인 것들 모두 다 피지컬 업종에 계신 분들이나 미용 쪽에도 모두 친근한 요소일 겁니다. 그 윗단계는 이제 장기라고 하는 건데요. 심폐나 간, 뇌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바로 이것들은 시스템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적으로는 온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겠죠. 그 다음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문계, 자연계로 나뉘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관련 기능을 가진 장기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근육계, 골격계, 내분비계, 외피계 이렇게 구분이 되며 이 중에 마사지 행위의 목적과 기술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시스템들 또한 달라지겠죠. 최근에 제가 호흡의 기술이란 책을 접하면서 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요. 무튼 이처럼 우리의 세포는 우리에게 직접 보이지 않지만 생명체라는 결과물로서 자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네요. 마치 바람이 존재하는 걸 우린 살갗이나 살랑거리는 나뭇잎 등을 보면서 느낄 수 있듯이요. 이런 세포는 과연 어떤 원리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우선 그들의 구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구조는 전 마치 빅뱅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조그만 곳에서 생명체를 이루어내잖아요.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걸 알게 되면 정말 놀랍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어쨌든 이곳에서 또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포막과 핵에 대해서만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세포막은 외부를 둘러싼 얇은 층으로서 외부와 내부 환경을 분리하고 또한 통과해야 할 물질을 조절함으로써 그들의 내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이라고 하는 건 바로 DNA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포의 가장 중심적인 존재 구조로서 유전 정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모인 구조로 인해서 생물학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세포는 외부나 내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손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물리적, 화학적, 영양이나 면역계 등과 같은 요인들이 문제가 됐을 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흔히 우리가 격렬한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했을 때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실제로 통증을 같이 동반하기도 하죠. 바로 이처럼 미세한 손상이나 젖산이 축적된 상태는 근육과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심한 손상의 수준까지도 극단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식이요법, 운동, 마사지와 같은 접근법들이 세포와 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마사지가 주는 혜택의 관점은 좀 더 빠른 세포의 재생과 교환을 가능하게 해서 활력을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좋은 촉진을 통해서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환 활동, 즉 이로운 산소와 영양분을 흡수하고 활성산소와 같은 인자들을 배출시키는 과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마사지 기술은 대표적으로 몸의 흐름에 따라 압박하는 이미지가 대표적인데요. 이것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앞서 설명한 세포 교환을 효율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사지가 세포와도 연관이 있어서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신체 건강과 기능을 향상되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말이요. 내가 뭘 먹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나라는 것을 결정짓는 데에 원인을 제공한다는 건데 이렇게 세포를 살펴보니 제가 마사지 행위에 있어서도 결국엔 이 세포들을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하게 할 수 있는지 관련되는 요소들 또한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구조들이 모인 시스템들은 항상성이란 목표를 위해 노력합니다. 균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pH 농도나 혈당, 체온 같은 것들이 있겠죠. 바로 향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 내부 시스템이 돌아갈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피드백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삶의 여러 방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아무리 긍정적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몸 또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거나 혹은 균형을 잡으려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잃을 때에도 망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바로 피드백의 역할이겠죠. 우리 신체 또한 피드백에 관하여 옳지 못하고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 정말 많은 키워드가 떠오르는 듯 합니다. 나의 생활 습관, 먹는 것, 주위 사람들과 나의 언행들 같은 것들이 떠오르네요. 결국엔 이것 또한 나의 뇌가 처리하는 정보들이라고 연장선이 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뇌는 나, 이렇게도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세포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끝맺음 하게 되는데 저는 항상 언제나 그렇듯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어떤 과학의 원리를 알게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 삶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를 중점으로 고민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가 지식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닌 직접 자신의 몸과 삶에 대입을 해보면서 지혜로서 거듭해가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담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화학과 과학의 가치는 사람에게 이롭게 적용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고 철학의 요소가 더해졌을 때 아름답게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